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평. 자, 한국사입니다. 자, 총평에 이어서 바로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천천히 여러분 풀게 될 거고,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에서 이미 1학년 때 좀 배웠던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고3 때 가서 좀 배우는 그런 학교들도 일부가 있을 텐데, 대체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좀 덜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모처럼 이렇게 한국사 여러분들 모의고사 푸신 거 좀 복습한다, 내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안전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뭐 수능 문제는 뭐 전혀 지금부터 걱정 없이 다져두겠다, 뭐 그런 식으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수능 문제 아주 찬찬히 풀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찬찬히 볼게요. 이 도구를 처음으로 제작한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이게 처음으로란 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것도 쌤이 그냥 길 가다가 돌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자료가 나오게 됐는데,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들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유물일 텐데, 바로 주먹도끼가 되겠죠. 자, 그럼 주먹도끼가 이렇게 제작이 된 시대, 자,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자, 거대한 무덤. 자,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청동기를 상징하는 그런 무덤이 되겠고요. 2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철제, 철기시대 이유가 되겠죠. 3번,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 자, 이것은 신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바로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다. 자, 이 부분도요, 청동기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것은 5번만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고, 주로 무리생활, 자,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이동생활, 자, 그리고 평등생활, 자, 이런 부분들이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사냥, 그리고 채집, 이런 생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무리지은 이동 생활이 필요했다. 특히 무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게, 이 사냥이라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밖으로 나갔을 때, 혹시 개인으로 나갔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사냥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맹수들 때문에요. 자, 그래서 무리를 짓기도 했다. 뭐 이런 표현들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정답이 나왔고요. 바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보는 수능 시험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또 고대에 이렇게 할당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신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언급될 수 있는 건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의고사에서도 이 나라가 나오네요. 자, 볼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 건국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 것 같고, 삼국유사에서 언급이 되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쓰여지게 되죠. 일연에 의해서 쓰여지게 됐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자, 환웅, 진숙한, 이제 단어가 되겠죠. 신실을 열어 세상을 다스리다가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 이것도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단군 왕검을 낳았다. 단군 왕검은 나라를 세워서 1500여 년간 다스렸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팔조법을 만들었다. 바로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팔조법. 이것을 통해서 물론 일부가 전해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고조선의 여러 사회 모습, 뭐 계급,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범죄자를 처벌을 하는가, 사유재산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왔고요. 자, 2번부터 이제 오답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번, 별무반을 조직했다. 자, 이것은 고려시대로 가야겠습니다. 여진과의 문제에 있어서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조직하자고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바로 윤관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3번, 기인제도를 시행했다. 자, 유력한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머무르게 하는 제도인데, 바로 호족 통제 정책이고요.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민정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건 뭐 우리가 신라의 뭐 촐락문서, 신라 장적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불리게 되는데, 통일신라 때 우리가 언급이 되고, 한 고을의 재산, 뭐 토지 이런 현황을 자세히 이렇게 조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조세를 소취하기가 용이해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시기상 맞지 않고요. 5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자, 이거 철기 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이 있죠. 그 중에서 네, 바로 부여와 관련된 제천 행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 문제 2번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밑줄 친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이 왕은 국호를, 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어떤 나라인지부터를 찾는 게 1단계인데 여기는 감사하게도 그냥 고려라고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가 이제 개경이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세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흑창을 설치를 하였다. 호족 견제와 지방통치 보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왕인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 왕건이고요. 고려의 태조 왕건이 되겠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문제에 오답선지였는데 기인제도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바로 여기 보면은 호족 견제 이런 부분들 이제 딱 상통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추가를 해드린다면 사심관 제도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계, 계백, 료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겠죠. 답으로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배우실 때 뭐 학습지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왕과 신하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다. 뭐 정계랑 계백, 료서가 나온 거랑 관련을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문서는 훈요 10조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태조 왕건인 걸 알았겠죠. 그리고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인 걸 알고 들어와 볼게요. 1번, 과거제도를 도입했다. 고려는 맞는데 고려 광종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자, 2번, 구서당과 십정은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 사신관 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태조 왕건 때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통치 보완, 뭐 이런 이제 맥락 안에서 나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 될 텐데, 자, 1번은 광종, 자, 그 다음에 4번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4번은 성종. 자, 5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자, 이게 고려가 몽골의 간섭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일본을 정벌한다는 구실로 설치를 하게 된 기구가 정동행성이고, 거기에 부속기구 이제 이름까지 붙이면 정동행성 이문소가 되는데, 이제 일본 정벌은 실패를 했고 남겨져 있던 이 기구가 굉장히 이제 간섭 기구로서 골칫거리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폐지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려의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고려의 국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능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간 선지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고려시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오답선지는 전혀 다른 시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마련인데, 지금 추세상. 자, 그런데 자, 고려 광종도 있고요. 고려 성종도 있고 고려 공민왕. 자, 그러니까 명실상부 고려시대 가장 유명한 왕들, 당연히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왕들이 선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고도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선지 구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요. 지도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 지도 문제 나왔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의 문제잖아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찍을 때 찍더라도 그렇게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반도에 지금 영토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좀 분할이 돼 있네. 삼국시대는 아는데 삼국시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구나, 가야가 있었구나, 뭐 요 정도까지 생각되면 아주 뭐 바람직하게 접근을 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의 지명이 없이 그냥 이제 경계선으로 일단 묘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그냥 일본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백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그것도 몰라도 결론은 우리가 뭔가를 활발하게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회화, 종이, 불교, 그 다음에 조선술과 축제술, 그 다음 토기 제작술. 쌤이 이거 지금 가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본의 스에키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 전부 다 교과서랑 강의를 통해서 언급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학,
불교, 특히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죠.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그냥 현상적으로 지도를 보고 이런 내용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답 선지 4번을 보시게 되면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있는 그대로 그냥 친절하게 답이 된 이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오답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별초의 항쟁. 자, 이거 고려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따진다라면 몽골의 간섭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끝나갈 때쯤이 아니라 시작될 때쯤의 내용이겠죠. 우리가 이제 몽골에 굴복해서 그 시점, 무신정권이 끝나가고 이제 굴복하게 된 그 시점에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2번. 장보고의 해상활동, 지도고 뭔가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는 걸 보고 이거를 그냥 무작정 고르는 친구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통일신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방금 제가 오답을 말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바다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건 아니죠. 통일신라 이야기고. 3번 위만조선의 중개 무역이다. 이것도 어쨌든 이제 좀 무역이랑 관련돼서 지도랑 좀 엮여 있는 선지이긴 합니다만 너무 시기상으로나 주제상으로나 너무 좀 동떨어져 있고요. 5번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및 격퇴. 자, 이것은 고려 말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을 해 나가면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고 그들이 신진사대부와 연합을 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그렇죠.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에 4번 되겠습니다. 3번엔 3번, 4번엔 4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제 첫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5번입니다. 5번.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역사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은 또 뭔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도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강조하고 문화유산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런 대표적인 주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유명한 공주 정효 공주가 나왔습니다. 정혜도 있고 정효도 있습니다. 그녀들의 아버지는 같은 사람인데 바로 문왕이라는 사람이고 자, 이 문왕은 어느 시대의 왕이 되겠느냐? 자,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의 주제는 발해다. 자, 발해가 되겠고요. 좀 더 읽을게요. 중국에 있네요. 자, 벽돌로 만든 무덤 속에 벽화를 그린 당나라 양식이다. 사실 당나라의 이런 문화 양식이나 정치 제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동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모범으로 참고했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고구려 양식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독자성을 같이 띠고 있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이불병자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불상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발해를 보여줄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문화유산입니다.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열애와 그 설법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다보열애가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위에도 고구려, 밑에도 고구려 이런 식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통해서 우리 한국사로서의 이 발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발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선지를 골라보면 될 텐데 자, 쌤이 정답을 먼저 한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보니까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해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정답으로 나왔더라고요. 정답은 1번.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굉장히 융성했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발해하면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발해 대조영이요. 건국자 대조영.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발해라는 나라는 물론 여러 가지 교과적인 개념 키워드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중요한 사항은 발해란 나라 자체, 그다음 의, 건국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정답은 1번이 나왔고 2번 민며느리 제의 풍습이 있었다. 자, 이거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옥저죠. 옥저. 3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같은 시기에 동해죠. 자, 이게 역시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 보기 힘든 선지들이 내신필이 많이 나는 선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죠. 만장일치제 화백회 이거 신라죠.
안시성 전투에서 당의 공격을 물리친 것은 고구려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좀 할만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6번 갈게요. 6번. 자, 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너무나 유명한 비석이고 그 다음에 그냥 버젓이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언급도 되었습니다. 고구려죠. 자, 근데 광개토 대왕을 찾는 게 아니야. 이 비석은 가라는 왕이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의 아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당연히 공부를 했어야 알겠지만 또 워낙 유명하죠. 고구려 최전성기를 또 이끌었던 장수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석에는 광개토 대왕이 북으로 요동, 남으로 백제, 신라와 가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자, 이게 여러분 광개토 대왕의 단독 문제라고 하면요.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비석에 요거 신라와 광개토 대왕이 남부 쪽으로 내려온 거죠. 가야 지역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왜냐하면 이제 신라가 이 왜군의 침입 때문에 도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응해서 내려갔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광개토 대왕 문제면은 방금 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친 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장수왕을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뒤를 이었고 백제 수도 환성을 함락시켰다. 신라를 공격해서 한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자, 그의 팽창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수왕 하면은 또 여러분 무슨 정책입니까?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진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고, 자, 남진 정책 또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국이 서로 만나는 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데 백제 왕 지금 보면은 수도가 함락됐다고. 그럼 굉장히 백제로서는 국가적인 위기였겠고 이때 이제 백제 계로왕이 죽게 되죠. 계로왕이 전사를 했다. 장수왕과 계로왕의 만남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찾아갈게요. 1번. 국학을 설치하였다. 국립교육기관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치하게 되고요. 국학은 우리 이제 통일신라 신문왕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 평양천도 정답 나왔고요. 3번 황룡사의 구층목탑 하면 여러분들 신라의 또 선덕여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신라 내무왕 때죠. 그 다음에 5번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했다. 이게 발해의 모습입니다. 발해 무왕이라는 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시대 문제가 나왔고요. 삼국시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잘 안 풀리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개념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라도 발췌를 해서라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 정치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개념 강의라도 한 강에 걸쳐서 이제 끝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고 대체로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철저한 복습과 그 개념을 좀 숙지를 요구를 드립니다. 자, 이제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두 명의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통일신라의 콕 집었어요. 경제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 다음 신문왕이라고 더 좁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완전히 더 이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그 개념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귀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신문왕이 뭔가 제재를 가했겠구나. 그러니까 약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두 글자고요. 이거 내신이든 여러분 수능이든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노급이 되겠습니다. 노급이에요. 자, 이제 토지가 있게 되는데 원래는 보통은 거기에서 이제 나는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적 수취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럼 굉장히 큰 권한이고 사실 이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군사적 기반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노급이요. 자, 근데 그 형태를 지금 이제 없애버렸다. 노급을 폐지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신문왕 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인적 지배 형태를 이제 없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관료전을 지급하였다와 함께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답선지 가보겠습니다. 2번
경시설을 설치를 했다. 이거 좀 어려운 여러분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능에서 나왔었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될 텐데요. 경시설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가지고 시전이라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관청이 되겠습니다. 상평창도 물가 조절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자, 시대는 역시 이제 고려시대 이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이죠. 그 다음에 5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대표적인 군주로 언급되는 것은 고려의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국민왕의 개혁 때 언급이 되고 함께한 사람으로 신돈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우리가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보고요. 자, 그리고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 가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까이서 실물을 보기는 어려워요. 공간이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긴 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시기는 고려고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깨알 같은 중요한 힌트가 바로 여기 나오죠. 팔만여장, 이걸로 끝이죠.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판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여기 해인사 장경판전까지도 모두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대한 양과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는 제작의 정밀성 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 자, 팔만대장경이 왜 제작이 되었을까? 이것은 정답부터 바로 보이니까 정답 3번.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부처의 힘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받아보고자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보통은 비석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번, 2차돈의 순교를 기념한다. 2차돈의 순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신라 때 이야기가 되겠죠. 버풍왕. 자, 그 다음에 4번, 유교 경전의 학습과 실천을 맹세하기 위해. 요것도 실제로 이제 있죠. 임신서기석이라는 신라의 비석이 있습니다. 임신서기석. 그 다음 5번, 고구려 시조 주몽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번 문제 우리가 8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9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예쁘게 이제 꽃잎 카드라고 해서 나왔는데 고려시대 불교의 통합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를 할 때 문화사에 불교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우리가 이제 한국사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그 끝맺음의 주제예요, 요게. 그러니까 예컨대 삼국시대 때 우리가 불교를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를 이렇게 널리 포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일가를 이루었던 승려들이 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게 고려시대 때는 어떤 주제가 있느냐. 지금 종파가 크게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통합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성과를 우리가 이제 보인 그런 승려들이 이번에 문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다음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승려들이 될 텐데, 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 가 승려가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은 또 이제 이쪽 임의로 쌤이 그냥 나 승려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또 이 나 승려가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션인데 이번에는 가다. 교종과 선종인데 교종이 조금 더 중심이 돼서 통합을 하려고 하였구나. 자, 이분은. 자, 그 다음에 수행 방법,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예컨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관 겸수를 제시했다. 쌤이 쉽게만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종적인 요소와 선정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깨달음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근데 무게중심은 조금 교종 쪽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것 다 겸비를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선종이 좀 무게중심이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정말로
이 통합이 화학적으로도 잘 된 거야.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화학적으로도 잘 돼서 하나의 종파가 안정화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조계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쌤이 지금 부연 설명을 좀 나름 드렸고 자, 이 가 그럼 승려를 찾아야겠는데 자, 이 가 승려가 누구냐면요. 의천입니다. 의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는요. 진울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를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세속 5개를 제시했다. 이것은 신라의 원광이라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2번 풍수지리설의 도입. 이건 뭐 특정 승려를 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연관도 없고. 자, 그 다음 3번.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의천 하면 정답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왕호천축 국전을 저술하였다. 해초. 통일신라의 해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자, 그 다음에 5번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를 조금 했는데 좀 덜 된 친구들이 오답으로 많이 5번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5번은 여기 진울에 관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천하고 진울하고 키워드 구분을 해놓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할 때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이네요. 10번으로 갈게요.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뭘까? 뭐 호리병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뭘까 이렇게 하실 텐데 이 나라의 경제 파트를 봤을 때 빼놓을 수가 없을 사진입니다. 여기요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요. 체험활동 소감문입니다. 지난 주말 다녀온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이거 화폐인가? 특이한 모양의 화폐가 많네요. 자, 그것은 가때 만들어진 소은병으로 고액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중략 이제부터 다양한 모양의 옛날 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화폐를 굉장히 활발히 이것저것 많이 주조를 해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활발하게 민간에서 유통이 되지는 않았다.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된 화폐는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만 기억을 해두자. 우리가 시험의 한정에서는 조선 후기 상평통보만이 뭔가 활발한 거래, 유통 이럴 때 쓰일 수 있다. 나머지는 아니고 웬만하면 그것들은 다 고려시대의 화폐다. 이렇게 우리가 쌤은 강조를 했는데요. 자, 나라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발한 화폐 주조 말고 고려시대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번, 청해진을 설치했다. 자, 이것은 통일신라의 장보고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 다음 2번, 너무 멀리 갔죠. 그쵸, 신석기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3번, 경주의 동시전. 이것은 신라시대. 다음,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이것은 우리가 또 가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정답. 고려시대의 국제항 병란도. 뭐 신라는 울산항 이런 것처럼 좀 구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범위가 수능보다는 확실히 좁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나 키워드들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경제, 그다음 화폐, 활구, 병란도, 그다음 또 대표적인 게 고려 경제하면 언제나 여러분 한국사에서 경제 파트라고 하면 토지제도가 일단 1번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토지제도는 또 우리가 알아두실 만한 게 전식과 고려시대 때는 관료들에게 주는 토지, 전식과 제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문제 잘 푸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반환점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11번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신문 기획특집 조선의 종묘에서 고려의 왕을 만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조선에 두어야 되느냐 고려의 왕에 두어야 되는데 고려겠죠. 이번 시험 범위가 고려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 보통 시험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그런 시험 요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공지가 돼서 학교에서도 여러분 뭐 게시판 같은데 부착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이렇게 일정 시험 범위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공개가 되거든요. 이번 시험은 일단은 고려까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진은 종묘의 망묘로 동쪽 별당에 모셔져 있는 노국대장 공주와 가의 영정이다. 이게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갔을 때 시간이 좀 남았었다라고 하면 이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 뒷이야기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4세기 중반 몽골이죠. 쇠퇴하던 시기를 이용하여 가는 자주성 회복 굉장히 유명하죠. 권문세족을 억압 또는 뭐 권문세족을 숙청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돈을 등용하여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가 오답선지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런 것들을 주관하던 관청이 아까 우리가 오답선지에서 봤던 전민 변정 도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국민왕이에요. 이렇게. 자, 1번. 동북 구성을 쌓았다. 자, 이것은 윤관, 여진족 토벌 이럴 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시기상으로 이 시기보다 더 전이에요. 2번. 과전법을 시행했다. 이거는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이제 고려 말로 가야 됩니다. 거의 조선 건국 초입기에 들어갔을 이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대가야를 정복했다. 훨씬 이전. 이것은 신라로 가야겠죠. 진흥왕. 4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몽골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을 공격해서 탈환하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다. 이건 통일신라의 관료 선발 제도인데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굳이 왕으로 따지면 원성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왕 문제 11번에 4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12번 갈게요.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공신과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통일을 했고 안정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논공행상 그러니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대가를 줘야만 국초의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공로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무언가를 주는데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맞춥니다. 얘들한테 뭘 받았을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토지라고 다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줍니다. 근데 그때의 명칭은 역분전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뭔가 공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세련되지는 못해.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평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고 나누어서 줄 거냐. 좀 정비가 덜 된 상태인데 이후에 정비가 됐구나. 그래서 관리의 지위를 18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조권, 이거 어려운 개념일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토지 제도를 배운다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토지를 준다는 것이 실제로 거기 소유권을 땅덩어리째 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원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국가에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가져가는 권리입니다. 수조권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체계화가 된 거죠. 정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정비가 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개정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개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느 시대나 그렇듯이 어떤 제도가 나오게 되면 부작용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좀 힘 있는 자들이 이것을 좀 독차지하고 이제 이걸 늘려가면서 농장 형태가 되고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런 모습은 이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저쨌건 그래서 이 토지가 뭐냐? 전시과입니다. 아까 쌤이 말을 해줬던 거죠. 고려의 전시과. 사실은 고려시대 정치사 말고 경제사를 문제로 낸다고 할 때는 1순위로 거론되는 게 바로 이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시과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답이 보이는 거죠. 전지와 시지를 준다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전시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경작용, 그다음 땔감 채취용 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지 그리고 시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답 갈게요.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성덕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3번.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농민을 위해 국가에서 구휼 정책을 펼쳐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고구려의 진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적 이런 수치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노급이랑 또 좀 관련이 있겠네요. 자, 그다음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 마련. 고려 말에 진출한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잖아요. 그들과 관련된 토지 제도는 바로 이게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던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과전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도 모의고사든 여러분 수능 보게 될 때 나올 문제니까 전시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백제의 왕은 누구일까요? 자, 백제입니다. 백제. 한국사 퀴즈대 300점, 300점. 굉장히 고득점자들이죠. 자,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삼국시대를 그냥
성실하게 한 친구라면 여기까지 읽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때 한강유역의 일부를 되찾았으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신라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망을 하게 된 비운의 왕,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중흥이라는 표현을 써요. 백제가 4세기 근초고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래서 최전성기를 맞이를 했다가 그 뒤에 5세기 때 장수왕의 공격으로 정말 큰 위기, 나중에 수도까지 옮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면서 백제가 다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듯 싶었으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겪게 되는데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성왕, 중흥의 군주 성왕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위에 언급된 내용 플러스 국호도 바꾸고 수도도 천도하고 이랬거든요. 자, 일단은 내용을 찾아보니까 5번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정답은 일단 5번이고 수도도 천도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충남 부여거든요. 바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충남 부여를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가시게 되면 굉장히 그 백제의 향기로 그 도시 전체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렇게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이렇게 그 컨텐츠 살리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답은 5번이고 1번 태학을 설립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번 정방패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왕입니다. 고려 공민왕. 그리고 3번 우산국을 정벌했다. 신라의 지증왕.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자, 이것은 신라의 진흥왕이죠. 이왕이죠. 진흥왕. 자, 그리고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백제 문제였고요. 자, 14번 갈게요. 표가 굉장히 큼지막하고 복잡한 내용일 것 같으나 사실은 매우 단순하게 이거 골품제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 골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분석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골품제? 그럼 뭐 신라 시대의 특징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보면 여기 진골과 육두품의 차이 정도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점이죠. 성골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진골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최상위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제한도 없죠. 자, 그런데 육두품은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죠. 여기 6등급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차등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사실 신라 사회의 원동력은 쌤이 생각하기엔 원동력은 누가 원동력을 제공을 하겠습니까? 보통 그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또 이렇게 원동력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육두품에서 여러 개혁가들, 그다음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것들이 또 좌절을 많이 또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골품제도고요. 자, 골품제도랑 관련된 정답을 먼저 찾을게요. 자, 여기 지우면서 4번. 혈통에 따라 관등과 일상생활까지 제한됐다. 있는 표 그대로잖아. 관등에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의 크기, 그 다음에 옷에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을 받았던 것이죠. 정답은 4번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요.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1번.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했다. 이것은 신라의 화랑도를 가리키는 선지고요. 2번 세습 가능한 공음전을 귀족한테 지급했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그 문벌 귀족의 그런 경제적인 특권을 가리키는 선지고요. 3번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수도에 머물게 했다. 이거 쌤 오늘 문제풀이 초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네요. 기인제도입니다. 기인제도고 고려. 그리고 5번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으나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동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당나라를 모델로 합니다. 자, 근데 이 선지는요, 발해를 가리켜요. 발해 같은 경우도 그대로 삼성육부라는 중앙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명칭이나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또 독자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발해 선지다. 자, 1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에 백정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칩시다. 백정이 뭐야?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소, 돼지 같은 거 잡는 그런 도살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천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조선시대라는 이제 제안을 걸었으면 맞죠. 그런데 자, 고려 때의 백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그냥 양민, 농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써있죠.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백정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양민 이상은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서의 그 핵심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고 대체로 잡과 쉽게 말해서 기술직 쪽으로 많이 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일반 양민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무,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한다. 3번 매매, 증여, 상속 이거는 거의 우리가 이제 어떤 재산, 재물을 가리키잖아. 이곳은 노비거든요. 근데 노비는 이제 응시를 못하지만 양민은 응시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이런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번 문제는 고려의 사회사 문제예요. 고려의 사회사 문제. 1번 음서의 특권을 누렸어. 이건 귀족들의 특권이 되겠고 3번 말씀드렸고 4번도 귀족들이죠. 그래서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지위를 더욱더 공고화시키게 되는 모습이겠고 그 다음에 5번도 이제 고려시대 한정에서 선지를 한번 쌤이 맞춰준다라고 하면 고려시대 중류층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뭐 향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손에게 직역이 세습되면서 대가로 또 토지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사회사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내신으로 갖다 내도 굉장히 뭐 무난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이제 16번 가봅니다. 페이지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정리 노트.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시기 문제를 빼놓고는 문제를 다 못 내게 돼요. 그래서 시기 문제가 나왔는데 대체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연도나 막 세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내가 그냥 스토리를 알고 있는가? 그럼 스토리만 알고 있어도 이런 시기 문제는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시기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고구려 멸망과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골라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찬찬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1단계,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함. 자, 생각나는 사람, 김춘추. 훗날 이제 왕이 되죠. 자, 그 다음,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로 그냥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나오는 걸 보니 부흥은 일단은 부흥운동을 하려면 일단은 미안한 말이지만 망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표적인 내용은 660년에 백제는 이미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나 뭐 어떤 성과를 보지는 못했죠. 자, 다음 단계가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정답이랑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668년에 자, 이제 고구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가 있고 결국에는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었는데 자, 물론 이제 여기에 뭐 고구려 부흥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탠다드,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그다음에 공식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거 당연히 여기 가에는 그 단계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지금 나당이잖아요. 나당 동맹 상태인데 이게 이제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당나라가 사실은 그 이면에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라의 통일만 도와주고 쏙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야욕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뭐 도독부나 도호부 같은 걸 설치하면서 개입을 하고 있었거든. 간섭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가 vs 당나라랑 싸움으로 당나라 세력까지도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한 것. 그때가 이제 진정한 한국 통일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 단계에 들어간 내용은 거의 웬만하면 나당 전쟁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 나당 전쟁의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신라가 결정적으로 이김으로써 당나라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 시점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매소성 전투나 매소성이나 자, 그다음에 기벌포 전투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에서 한번 내가 아는 것이 나왔나 이렇게 한번 보게 되니까 지금 5번에 보이죠?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나당 전쟁의 사례 우리가 정답 5번 찾을 수 있고 결국에는 삼국통일이 됐던 것입니다. 자, 오답 선지 갈게요.
후백제가 건국이 되었다. 요거는요, 아예 통일신라에서도 이제 아예 후기로 가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시기로 넘어가는 그때 내용이고요. 2번,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희의 외교 담판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자, 고려와 거란족과의 거란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3번,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요거는 두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구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도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라고 해도 고구려가 이미 멸망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4번, 만적의 난이 일어났다. 자, 이거는 고려 무신정권 시대 때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6번 풀어보았습니다. 좋아요. 17번 갑니다. 또 한 승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오늘 아까 고려시대의 승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9번 문제에서. 자, 이번에는 어느 시대일까? 일단은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물연대를 보고 아, 이거 신라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그냥 유명한 내용 가지고도 그냥 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와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국사에서 승려 시리즈라고 할 때 이제 랭킹 1위입니다.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승려라고 할 겁니다. 승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라의 승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통일 이전의 신라 시대에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에도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상 통일신라에서 다루게 되는 분입니다. 자, 일심사상, 그 다음에 화쟁사상, 뭐 다툼을 그치고 조화를 이루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당나라로 유학 가던 도중 해골의 고인물을 마신 뒤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해골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상이라는 또 승려가 또 다른 승려가 있는데 그 의상 같은 경우는 당으로 갔고 그래서 또 역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또 돌아와서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 이분은 가진 않았지만 또 이제 독자적인 깨달음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또 인정을 받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다. 그리고 파격적이었죠.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대중에게 다가갔기도 했고 그 다음 심지어 이제 아들을 낳기도 했다. 그 아들은 또 신라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또 지식인이기도 했다. 설총. 자, 그래서 이분은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원효대사고요. 원효대사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느냐?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또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두 번째, 오늘날 불교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바로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정답은 5번.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너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행보를 하셨던 분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1번. 성리학을 소개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후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안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석굴암을 조성하였다. 신라는 신라인데 여기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3번 제왕 운기를 저술하였다. 이건 고려시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승휴. 그 다음 4번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고려의 김부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김부식. 자,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표를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이게 뭐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학습지에서 쓰기도 하고 안 쓰시기도 하고 뭐 할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런 순서를 외우는 것은 뭐 하나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쌤이 이제 여러분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럴 때는 얼마든지 내신에서 이거 막 순서도 외우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랜만에 보는 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했을 때 최충원은 들어봤고 공부가 좀 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최후까지도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고려할 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뒤로는 여기 최씨에서 끊기죠. 그래서 세습이 이루어진 나름대로 무신정권 안에서의 안정기라고 볼 수 있겠지. 최 이렇게 최씨 무신정권.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또 이제 뭔가 혼란스러우면서 무신정권 자체가 좀 이렇게 또 좀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정권이고 여기 써 있고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권이 포인트구나.
여기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로 묶여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본 최씨 무신 정권으로만 문제를 푸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최씨 무신 정권의 특징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정답만 찾을게요. 먼저 정답은 5번이에요. 최고 권력기구로 교정도감이라는 걸 두었고요. 거기에 거기에 수장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고려란 나라도 중앙정치제도가 다 있어요. 뭐 이성 육부, 그 다음에 여기 육부 안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뭐 기구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권력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수장이 돼서 정권을 이제 권력을 이제 완전히 독차지를 하고 있고 인사권도 이제 따로 두고 있단 말이야. 예컨대 최후의 정방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잘 나오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고요. 아까 참고로 오답선지 중에 만적이 나왔었죠. 그 만적이 최충원의 또 산호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답 정리할게요. 1번, 남진정책이 추진되었다. 남진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시대의 어느 왕이나 남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했다 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맞죠? 근데 대체로 우리가 좁혀서 고구려의 장수왕을 가리키긴 합니다. 2번,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고려 말 이성계죠. 3번, 원종과 애노의 난은 통일신라 말기 때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 진성여왕 때죠. 그 다음 4번, 전국이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가 되었다. 통일신라 매우 잘 나오게 되고 이제 신문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고려 무신정권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번이요.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나누었던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방제도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항상 지명이 써 있을 때는요, 여러분, 지명이 써 있을 때는 수도를 먼저 봅니다. 각 시기별 수도는 알아두는 게 여러분 이제 중요한데 수도가 오늘날 개성, 바로 개경입니다. 개경이 수도였던 시대, 이걸로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국경지대죠. 북계, 동계 이런 중요한 군사적인 이제 지역까지 되겠는데요. 양계잖아. 북계와 동계가 있어서 양계고요. 그 다음에 도를 보시게 되면 5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5도 양계고요. 5도 양계, 수도는 개경 이러면 바로 그냥 우리가 고려구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발해와의 교역로로 신라도가 있었다. 이때 글쎄요. 이제 발해가 물론 고려와 공존한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통일이 된 고려하고는 또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신라도가 있었다. 이건 신라예요, 그냥. 2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다. 공부를 좀 했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인데 고려도 물론 앞선 시대보다는 더 정비도 되고 발전한 시대이긴 하지만 지방 속속들이 이렇게 국가의 통치력에 미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아요. 파견된 뭐보다 많냐면 주현이라고 합니다. 파견된 곳은 주현인데 주현보다 이 속현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지방관이 이제 속속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 시대는 여러분 조선시대입니다. 자, 3번. 지방에 22남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무령왕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사출도를. 자, 오늘 이번 모의고사에서 철기시대 그 여러 나라 키워드가 상당히 오답이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부여고요. 5번.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을 하였다. 이거는 동해의 책화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문제요. 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대망의 20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탐구활동 보고서. 자, 묘지명을 통해 본 여성의 삶입니다. 여성의 삶.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여성의 삶이 좀 부각되는 시대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염경의 묘지명. 교과서에서 못 본 것 같다. 이거 중요한 이름은 아니고요. 아내 이름은 경혜다라고 시작하는 이 묘지명은 1148년 최루백이 쓴 것이다. 역시 시기적으로 보면 12세기. 12세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못 풀더라도 묘지명에는 염경애가 죽은 후에 수도가 개경. 앞에서 제가 지도 문제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네요. 그렇죠? 수도가 개경인 나라. 자, 그 다음 친정 아버지의 무덤 옆에 묻혔다는 것과 염경애의 딸이 남편을 잃은 후에 친정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게 옳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옳다라는 것은 절대 아닌데 드라마에서 사극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나 책을 봤을 때 남편을 잃은 우리가 뭐 과부 뭐 이런 식으로 뭐 미망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정조를 지켰다. 끝까지 혼자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그거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구나. 친정으로 와서 살았어요. 편하게. 이를 통해 이 시대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친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아, 내가 흔히 봤던 그 모습은 그 조선시대의 그 여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지위가 나은 거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가 개경이고요. 시기는 12세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고려다. 그리고 고려 사회사에서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또 그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모습, 생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지 파악을 해보면 1번 장남이 부모의 제사를 전담해. 이게 이제 조선의 모습이거든요. 고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이렇게 균등하게 상속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오고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사회의 모습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의 혼인관계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이 일화를 여러분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 있고 저도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부인 뭐 이렇게 내지는 세 번째 이렇게 처불두자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더니 길거리에 부녀자들이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했다. 뭐 그 에피소드 유명한 거 있거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했다. 자, 그다음에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다음 마지막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 굉장히 이것도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 4개만으로도 정리가 꽤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모두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고등학교 2학년 생활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 시기인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음 다 잡고 지금부터라도 충실하게 여러분 꽃피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